네, 지금 뭐 종목들 보니까 이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보이는데요. 자, 바로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부터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호텔 신라는 뭐 그대로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매수가가 85,000원인데 85,000원 와도 팔지 마시고 그냥 끌고 나가시면 아마 한 해 수익 좀 짭짤하게 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참조적으로 호텔 신라는 호텔업도 운영을 합니다만은 이 면세 사업자죠. 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는 면세 사업자고요. 특히 삼성그룹의 면세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호텔 신라는 지금 국내 1위 면세 사업자고 얼추 봐도 굉장히 좀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 회사가 지금 올해 내년도에 연간 한 2천억 원 이익이 나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는 최소 20배 정도는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4조 원 돼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왔는데요. 아직 시가총액이 3조 원밖에 안 돼요. 3조 1,800억.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한 30%, 40% 정도 남은 거니까 여기서 파실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현대차요. 네. 두 번째 현대차고 매수가는 13만 8천 원입니다. 자, 현대차는 요거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는 이번에 때마침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차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1년에 그 8조 원 벌 때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엔화가 강세로 빠져들다 보니까 현대차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엔고 수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조 벌도 벌 때 여기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베 엔저 정책 때문에 1년에 이익이 4조 원대로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왜 빠졌냐 하면 바로 2018년도에 이익이 3조도 안 나올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빠졌던 건데 다행히도 이제 2019년도는 한 4조 원 정도는 회복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뭐 수소차 관련된 기대감도 있곤 하지만 또 거기다 또 신차 요즘 보면은 팰리세이드부터 시작해서 신차 반응도 괜찮고요. 요것 때문에 올라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현대차가 2019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에 한 뭐 5조 벌거나 6조 벌거나 제가 봐서 그럴 일은 없거든요. 끽 해봐야 뭐 4조밖에 못 벌 것 같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낙폭과대 반등 또 특히 최근에 엔화가 약간 돌아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15만 원 넘기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봤을 때는 13만 원 밑에서 팔 필요는 없고요. 대충 13만 5천 원 정도 넘길 것 같은데 그 가격 넘어가시면 정리를 조금 하셔가지고 차라리 IT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가 앞으로 만약 한 8조 벌게 될 거라면 예전에 이 가격까지 갈 건데 제가 봐서 앞으로 3년 안에 현대차가 8조 벌 가능성 거의 없고요. 4조를 유지하면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낙폭과대 반등이고요. 이거는 또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만 14만 원을 넘고 15만 원 가고 뭐 이러기는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추 13만 5천 원 위에서부터는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차라리 낙폭과대 IT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이번 주 게임주들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컴투스는 뭐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컴투스는 좀 박스권 떨어지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컴투스가 최근에 보면 요 안에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가격권하고 얼추 15만 원 정도 줄 거나 보면 지금 벌써 4년째 여기에 갇혀 있죠. 어찌 본다면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실적을 선반영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분간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파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뭐 15만 원 뚫고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반등 이용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이 종목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난티가 뭐 무척 핫하죠. 뭐 남북 경협주기도 하고요. 또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라는 투자를 한 건 아니고 사회이사로 들어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혹시나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은 건데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매매하러 들어가는 거지 투자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 있는 기업이 좀 싸게 거래될 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주가가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남북 경협 이슈가 불거지기 전 지난해 3월 달에 5천 원 하던 게 지금 거의 뭐 27,000원이면
여섯 배나 오른 건데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매매하러 들어가는 거지 투자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매매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철저하게 매매 원칙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내가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가격인가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아난티는 그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니까 좀 오르지 않을까 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답방할 거니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니까 요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때마침 많지는 않으신데 먼저 제가 좀 중기 관점과 단기 관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자, 중기 관점에서는 버려야 될 종목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선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대선 관련주로 막 주가 올라가지만 막상 대선에 임박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나요?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남북경협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남북경협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 그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수혜 보는 시기가 올해, 내년, 내후년을 되기는 힘들고요. 먼 미래가 될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들은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주가 자체가 남북경협에 관련된 기대감에 난 좀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미 주가 천정부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제 중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걸 선반영해버렸기 때문에 별 매력이 없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단기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아직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쨌든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니까 북미 정상회담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또 이제 언제쯤 만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그 앞두고 한번 올랐다가 대신 만났다 그러면 빠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답방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올랐다가 서울 왔다 가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사이클이 아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때마침 많지는 않으시니까 두 가지 관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기 투자 관점에서 나는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나가고 싶다.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나는 뭐 어차피 매매로 좀 접근한 거다 하신 거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날이 아니라 만난다는 언제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힘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만나기 한 일주일 전에는 때리는 게 좋습니다. 만나면 보통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HDC입니다. 매수가는 24,000원이네요.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항상 궁금한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HDC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하고는 좀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건설업종은 사실은 건설주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내 건설업체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해외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 이제 남북경협하고도 좀 연계가 있지만 어쨌든 건설업종은 국내 건설과 해외 건설로 나뉘는데 지금 국내 건설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건설 경기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을 많이 받는데 현재 지금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을 좀 철저하게 좀 규제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딱 국내 건설 경기가 썩 좋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다음 이제 대선 정도 가면은 또 그때로 부동산 살리려고 할 거니까 그때 좀 좋아지겠지만 아직 그 너무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는 만약에 본다면 해외 건설 쪽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보는 게 맞고 국내 건설 쪽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재무제표를 제가 조금 봐드리면 지금 HT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분할됐으니까 이게 지금 장부가치 한 2조 원 기준으로 해서 한 1,000억대 초반 정도 벌 것 같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조 원 갖고 한 1,000억대 초반 정도 벌면 이게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관점이 드는데 2조 장부가치 2조다라는 거 생각하면 한 2조는 돼야 될 것 같지만 2조 갖고 1,000억밖에 못 벌면 이걸 2조 주고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조 주고 사면 1,000억 받는 거니까 연투자수익이 5%잖아요. 여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건설 쪽은 별로 앞으로 전망도 밝지가 않고 지금 또 분양시장도 좀 많이 얼어붙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해봐야 1년에 한 1,000억대 정도 이익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000억 정도 이익 버는 회사라면 그래도 한 1조 정도 주고 사면 10% 나오니까 1조에서는 크게 빠지질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뭐 1조 2천억, 1조 3천억이 올라가게 되면 연투자 수익률이 10% 밑으로 툭툭 떨어지거든요. 별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특징이 1조 원에서는 하방을 잡아요. 대신 1조 원에서 위로 멀어질수록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못 올라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생각하고 제가 차트를 보면은요. 자, 1조에다 줄을 거면 딱 지금 어제 시가가 1조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깨고 내려가기는 한 1,000억은 버니까
그래도 뭐 1조 원 깨고 내려가면 1조 원에서 한 10%는 그래도 수익 나오니까 2m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 필요는 없는데 이게 대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투자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연투자 수익률이 10% 나던 게 8%, 7%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 안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분할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빠졌던 거고 지금 여기서 빠질 주가는 아니지만 얼추 위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실 필요는 없는데 때마침 시장 분위기도 괜찮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당장 구정 전이든 구정 후든 지금 분위기는 18,000원 뚫고 살짝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쫓아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가는 쪽이 맞겠죠.